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들에게도 직접 임명장을 주면서 나 아닌 헌법에 충성하라, 판을 바꾸고 이권 카르텔과 과감하게 맞서 싸우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사회에는 연쇄적인 인사 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최종 보고서가 오늘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동해안의 전통시장을 찾아 우리 수산물들을 직접 사고 독거 노인들에게도 전달했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급 2명은 물론 차관 13명에게도 직접 임명장을 줬습니다. 나 아닌 헌법에 충성해라, 말을 갈아타고 판을 바꿔라, 이런 단호한 지시와 함께 이권 카르텔과는 언제 어디서든 과감하게 맞서 싸우라는 당부도 거듭했습니다. 먼저 요약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관 13명 가운데서 언론의 관심을 끈 건 단연 역도 슈퍼스타 출신의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임명장을 주면서 거리에서 만나면 몰라보겠네라는 조크까지 했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임명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임함. 2023년 7월 3일 대통령 윤석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사용하겠습니다. 네, 장미란 차관은 국무회의장에 입장할 때 공교롭게도 한동훈 법무장관이 뒤에서 웃으면서 들어오는 장면이 함께 카메라에 잡혀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뭐 대화는 없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국무회의에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례적으로 임명되자마자 이제 참여를 했는데, 사실상 이번이 윤 정부 2년 차에 이제 접어들면서 본격 국정 철학을 펼치게 되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관은 한 명에 불과하고 차관급 위주로 이제 개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원래는 국무총리가 차관들 임명장을 수여하는 이런 통상 관례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것을 이제 타파하고 직접 대통령께서 그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게 된 거죠. 저 장면입니다. 마치 저 미소가 뭐 여러 가지 장차관은 상당히 좀 엄숙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진중한 태도로 일관을 했습니다. 장미란 차관의 경우에는. 나머지 분들은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아마 그런 마음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일단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저렇게 이제 차관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보였고요. 또 가볍게 길에서 만나면은 몰라보겠다라는 인사를 건넨 것은 사실상 그 선수 시절에는 이 체급 관리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뭐 식생활 같은 것도 굉장히 다잡고 했을 텐데, 이제는 뭐 교수 생활을 쭉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옛날과는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을 가볍게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번 개각의 핵심 포인트는
대통령실 비서관들, 이른바 용산 5차관인데요. 국토부는 차관 2명이 모두 이 용산 차관들로 바뀌었고 환경부에서는 임상준 전 국정과제 비서관이 차관으로 오기도 전에 1급 3명이 이미 사표를 냈다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5차관 중에 과기부의 조성경 차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 소비자 보호 운동을 같이 했던 그런 경력도 있는 분이라서 굉장히 반갑고 개인적으로 카톡으로도 인사를 드렸는데요. 과기부 1차관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그 국토부 1, 2차관, 또 해수부 차관, 환경부 차관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용산에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분들을 직접 지금 그 해수부를 비롯해서 여러 곳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네. 나아가서 환경부, 사실 특히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에 있어서 어떤 태양광이라든가 굉장히 이념적인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개혁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셨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차관 인사와 비교적 맞물려서 지금 고위급 1급 3명이 사퇴를 냈는 과정에서 혹시나 그 용산 대통령실에 어떤 입김이 있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야당에서도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었었는데 네. 그 부분을 어제 명확하게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이른바 책임 장관제 하에서 장관이 본인의 인사권을 행사를 했는 것이지 그 외부에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 것이 아니다라고 네. 해서 선을 그었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그 캠프에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쓰셨던 장관, 나아가서 지난 1년 동안 지근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을 잘 흡수했던 차관, 이 쌍두마차 체제로 해서 네. 각 부서를 이끌어가서 집권 2년 차에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확실한 포석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용산 5차관은 취임식까지 취소를 하면서 곧바로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기강도 다잡고 조직 전체에 긴장감을 불어넣겠다는 건데 사실 취임식 취소가 가진 의미가 좀 있어요. 그렇죠. 취임식을 생략하게 되면은 그 담당, 해당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 상당히 좀 기강을 잡겠다는 그런 뜻으로 당연히 해석이 되겠죠. 의례적인 절차도 생략을 하고 네. 바로 직무에 돌입한다는 것은 신임 차관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특명을 받았고 이게 앞으로 이제 공직 기강을 확실히 하겠다라는 네. 뜻으로 분명히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독수리 오영재는 아니지만 용산 5차관이라고 불리는 언론이 그렇게 또 장명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께서 만찬 오찬 간담회 하면서 수차례 이제 강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권 카르텔과 부딪혀 싸우라. 그 얘기는 지금 복지부동으로 좀 만연해 있는 공직 사회의 기강을 확실히 해라. 그러면서 이제 할 일을 해 나가면서 성과를 보여야 되는 임무가 있는 집권 2년 차에 네. 이와 같은 특명을 내리면서 실제로 공직 사회의 변화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도 정권이 교체된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신임 차관 13명과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반카르텔 정부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 이권 카르텔과는 언제 어디서든 과감하게 싸워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차관 임명 전에도 나왔고 계속해서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정치 철학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시장 경제입니다. 그런데 시장 경제라고 해놓고 왜 자꾸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느냐라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시장 경제 질서는 이른바 자유방임이 아니고 안티트러스트, 한마디로 공정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 시장 경제 사회입니다. 네. 그런데 단순히 시장에서 기업의 어떤 그런 독점과 과점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서 지난 정부, 특히 지방정부구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을 거치면서 3기에 이르도록 이른바 이권 카르텔이 형성됐다라고 지금 그 용산에서는 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시민사회단체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시민사회단체에 굉장히 많은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선거에는 아방가르드, 전위로 활용을 하면서 사실상 국민의 혈세가
공정하게 국민들에게 퍼져나가고 어떻게 보면 복지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이권 카르텔에 쓰이는 그 가운데서 썩은 냄새가 나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가운데 부정부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부패를 일소하라라는 특명을 가지고 이른바 사무라이 5인방을 보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우리가 시민사회단체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감시 감독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 부분이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권을 챙겼던 그 부분이 너무나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메스를 대는데 적임자들이 바로 이 5분의 차관일 것 같습니다. 네. 최 변호사께서 사무라이 5인방이라고 한 거는 좀 지나치시고요. 무사 5인방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은 2년 전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때부터 이 이권 카르텔과의 싸움을 선언했지요. 당시 영상을 돌아보겠습니다.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습니다.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 사슬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나 아닌 헌법에 충성하라. 이 말은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 표현에서 이제 진화한 표현입니다. 또 이권 카르텔과 맞서 싸워라는 이 당부는 2021년 윤 대통령의 6.29 정치 참여 선언의 연장선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2년 전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직을 내려놓고 물밑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어떻게 과연 언제 정치 선언을 할 것인가라고 기대하고 있던 순간 네. 2021년 6월 29일이었습니다. 양재동에 있는 매헌 윤봉길 기념관에서 네. 드디어 이제 정치 선언을 하게 되는데 저희 6월 29일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화의 상징과도 같은 6.29 선언 그렇죠. 같은 날이에요. 네네. 이제 2년 전에 정치 선언을 처음 했을 때에 나는 무슨 이유로 정치에 뛰어드는가. 그러니까 지난 특히 문정부 5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권 카르텔이 형성이 되면서 그 공직 사회의 무사 안일주의 내지는 책임 의식이나 윤리의식 이런 네. 것들이 마비되면서 결국 이 손해가 국민에게 오롯이 전가되는 이런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었죠. 당시에 또 되돌아보면은 우리 영웅들에 대한 이 폄훼, 네.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조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지적을 했었고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권 카르텔의 타파라든가 네. 혹은 우리 보훈의 강조라든가 이것은 2년 전 정치 참여 선언을 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당선되고 지금 국정을 이어오고 있는 지금까지도 네네. 쭉 이렇게 일관되게 물결을 형성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년 전에 정치 참여 선언을 했던 것이 사실상 굉장히 뭐 빠른 시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네. 보면 긴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네. 지금 이번에 이제 개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정 철학을 되새기면서 공직 기강을 잡겠다. 라는 이런 의지의 표명, 실행 방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신임 차관들에게 과감한 인사결정을 내려라 이런 당부도 했습니다.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그저 다음 정권 바뀔 때까지 한번 버텨보자는 복지부동, 심하게는 복지안동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른바 속칭 늘공들을 직격한 발언으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공직사회에 외부적 충격을 주어서 공직사회를 활발하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읽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매기론이라는 얘기가 있죠. 네. 어떻게 보면은 수조에. 수조에 미꾸라지들만 있는데 거기에 매기 한 마리를 딱 넣으면은 오히려 잡아먹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미꾸라지들이 다니면서 훨씬 더 그 미꾸라지가 건강하고 그러니까 생태계가 좋아진다는 것이죠.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보통 매기를 안 넣으면 가만히 있다가 맛이 없는데 그렇죠. 매기를 넣으면 다 움직이느라고 활어의 그
본질이 살아있다. 그렇죠. 그렇듯이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 차관 같은 경우에는 장관은 외부에서 오지만 차관은 내부 승진을 통해서 외부와 내부를 조화한다라는 그런 인사 원칙을 지금까지 견지해 왔습니다만 장관과 차관을 모두 외부에서 수혈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그 현재의 공무원 조직이 이른바 복지부동, 지난 정권에서의 어떤 그 정치 철학을 가진 인분들이 많다라는 어떤 비판적 견해에서 이런 것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정권 교체란 것은 결국 시대 정신의 교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결국 지난 정부에 있어서의 어떤 지나친 평등주의가 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실질적 평등으로 자유를 상당히 제한했다고 하면은 자유를 확장하는 식으로서의 어떤 정치 이념의 변화가 있었고 그 이념을 구체화시키는 정책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정책을 누가 이룹니까? 결국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와 같은 정책적 이념을 가지고 실천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외부적인 충격요법을 지금 썼다 이렇게 평가한다고 하면은 큰 시각에서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환경부의 1급 3명이 신임 차관이 오기 전에 사표를 낸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이게 대통령실에 지시했다는 것 아니냐 이런 제기가 있었는데 문제 제기가요. 아니다. 단호하게 선을 그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공직사회는 뭐 8월에 보통 이제 정기 인사가 있을 경우에 관례적으로 1급 공무원들이 이제 사표를 제출해 왔던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만 이번 환경부의 경우에는 이제 모두가 사표를 제시하면서 그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실에도 상당히 문의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그 대변인실 명의로 직접 공지문을 내서 이것은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 이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장관의 이제 직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1급 공직자들이 사표를 낸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몇몇 부처에서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 차관 인사 발표 후에 뭐 잠시 보류가 된 그런 부처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요. 박근혜 정부 때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고위공무원 사표를 종용했다가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그 사건 때문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때 2014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결국 문화체육부 부에 있는 1급 고위직에 대해서 결국 그 대통령 비서실의 외압에 의해서 옷을 벗었다라는 의혹이 있었고 그것이 수사 결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1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네. 다만 그거에 대해서 또 검찰이 항소를 했고 항소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또 유죄를 선고를 했었는데요. 그랬죠. 제 기억으로에 따르면 물론 좀 더 확인해야겠습니다만 대법원 가서는 또다시 그것이 그 무죄로 지금 판결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네. 그만큼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은데 한마디로 적법 절차를 지키겠다라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블랙리스트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책임 총리, 책임 장관 제재 하에서 이와 같은 차관 인사가 있기 이전에 현재의 환경부 장관의 책임하에 인사 이동을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그 언론기관이 알겠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뭐 정확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통일부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통일부는 매우 이례적으로 장관과 차관을 관료가 아닌 외부에서 다 발탁을 했지요. 윤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한 배경 직접 들어보시죠.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지명된 김용호 장관 후보자 등 통일부 인사와 관련해서 참모들에게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통일부는 대북지원부가 아니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뒤집어서 보면 지금까지의 통일부는 대북지원부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지난 정부 시기 굉장히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할 말을 못하는 쉬쉬하는 좀 굴종적인 관계가 유지됐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지적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이제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통일부라는 부처가 존립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특수성이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김은혜 홍보수석도 이야기했다시피 헌법 정신에 우리는 어떤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가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죠. 헌법 전문가 4조에 보면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까지는 통일부가 마치 대북 협력 이런 위주의 창구 역할을 하면서 대북 지원을 위주로 한 그런 현실이 전개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네네. 결국 북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축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이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인데 사실상 지난 정부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정말 아무 말을 못했었거든요. 유엔 표결도 계속 기권하고요. 그렇죠. 유엔 인권이사회에 사실상 5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그 결의안도 우리가 채택하는데 한 표를 던지고 공동 제안국에도 이제 복귀를 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언젠가는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이것은 뭐 남북한 상관없이 모든 국민의 공동 번영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네네. 특히 북한에는 뭐 지금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통일 이후에는 북한 주민들도 역시 인권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권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 자세를 앞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 않나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거론한 대한민국 헌법 제4조 헌법 정신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헌법 4조가 통일 조항이다라고 하는데요. 헌법 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 선서에서도 평화 통일을 추구할 의무를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그 헌법이 얘기하는 것은 이른바 가치 중립적 헌법이 아닌 그 통일이 아닌 가치 지향적 그 통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가치 지향적인 헌법은 뭡니까? 저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인 겁니다. 네. 근데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삭제해버리고 사실상 평화하면서 그 평화 동안 어떻게 보면은 힘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선의에 의해서 의존되는 그런 평화를 지금 주창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는데요. 이거를 같은 경우에는 가치 지향적,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향하는 통일로 원상 회복하겠다라는 것인데 우리 통일부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그 통일부의 미션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남북 교류 협력, 네. 또 하나는 북핵과 또 그 북한과 탈북자의 인권 이 문제가 두 축입니다. 한마디로 당근과 채찍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당근만 있고 채찍이 없었는 것이죠. 네. 당근만 준다고 어떻게 그것이 다 담보가 됩니까?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둘 다를 동시에 균형감이 있게 가지고 감으로써 통일부 정책을 헌법에 맞는 가치에 맞는 통일을 지향을 한다. 나아가 이번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인도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서는 지원도 하되 그것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인권과 또 할 말을 하는 그런 어떤 그 통일부의 살아있는 모습, 회복된 모습을 국민들은 바라는데 그에 합당한 인사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자, 환경부 1급들이 사표를 낸 뒤에 교육부와 국토부에도 인사 연쇄적으로 이 태풍이 불 조짐이 보인다. 자, 어떻습니까? 이게 앞으로 전부처럼 확산될까요? 뭐 특히 몇 개 부처에 있어서는 지금 좀 가시화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부의 경우에는 사실 이 킬러 문항이 불씨가 돼가지고 지금 촉발된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킬러 문항 삭제를 놓고도 대통령이 지시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이것이 반영이 안 된 그 현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해부터 대통령 취임 이래 교육부에서 각 국립대학의 사무국장 파견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고 수차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7개 국립대학이 있는데 이제 거기 사무국장이라고 하면은요. 인사부터 해서 뭐 예산, 편성, 집행까지 실무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랬죠. 예. 교육부에서 그간에는 파견을 나갔었는데 이제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으니까 직접 파견은 못 나가고 교육부 직원들은 다른 부처로 나가는 대신에 다른 부처 직원들이 사무국장 자리로 가는 네. 뭐 일종의 뭐 짬짬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돌려막기식으로 돌려막기. 예, 이렇게 이권 나눠 먹기가 있다는 것을 실상을 알고는 이제 대통령이 상당히 좀 경로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파견 나갔던 분들이 원대 복귀를 해서 뭐 일부는 뭐 좀 대기발령 상태다. 이제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상 사무국장의 임명권을 대학들에게 이제 돌려주겠다. 이건 이제 교육부에 있는 문제고요. 나머지는 이제 국토부나 혹은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에도 국토부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난 정부의 이제 최대 실정이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1, 2차관이 모두 바뀌면서 부동산 담당 공무원들의 추가 경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고 또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에는 R&D 예산에 있어서도 이것을 보다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기조가 지금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이권 카르텔 또 국고보조금의 부정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관을 50명 넘게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우리가 프로야구로 얘기한다고 하면 구원투수진을 보강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직무가 두 가지죠. 직무감찰, 회계감사 이 두 가지가 될 겁니다.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전 어떻게 보면 부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적 어떤 그 자원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 같은 경우에 그 대통령실의 감사관들의 인적 증언을 요청을 했고 용산에서도 그 검토를 해본 결과 대통령에게서도 오케이 하는 사인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결국 향후에 어떤 회계사라든가 변호사 이를 비롯해서 감사와 관련되는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보강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세금 똑바로 쓰이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를 저희가 취재를 했더니 기존 관행을 고치고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은 내치라는 게 윤 대통령의 주문이다. 적극적인 직원을 과감하게 뽑았을 것, 즉 발탁할 것이라고 했는데 자, 이런 인사 개편이 앞으로도 하나의 원칙으로 계속 이어지겠죠? 뭐 특히 이 정부 하에서는 아마 대원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기존의 관행을 고치겠다는 거죠. 사실상 공무원 그럼 뭐 철밥통이다 뭐 이런 네. 이야기로 인식이 될 만큼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일부 그 공무원들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래서 이제 국정과제 실현에 도움이 된다면은 뭐 늘공들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과감하게 발탁하겠다는 네. 것이 이제 대통령실의 의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이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관찰을 해서 인사를 하라라는 지시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공무원들은 뭐 시간이 지나면은 뭐 언젠가는 뭐 정권이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좀 안이한 생각으로 복지부동을 하고 있는 일부 고위직들이 있다면은 차제에 이제 물갈이가 좀 본격화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또 관측도 그래서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잠깐 기다려서 바뀔 태양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 처리수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오늘 나오지요.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우리 동해안의 전통시장을 찾아 다양한 우리 수산물 또 먹거리들을 직접 구입했고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에게 무료 배달도 주문했습니다. 그 모습 직접 보겠습니다. 여기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김 여사는 먼저 일제히 문을 여는 동해안의 해수욕장들 가운데 한 곳을 찾았습니다. 직접 해변 쓰레기들을 치웠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 7월 초부터 이제 동해안을 비롯해서 전국 해수욕장이 개장을 하고 있는데 개장하면 가장 눈에 거슬린 것이 이게 휴지 쓰레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 김 여사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청소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키워드는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조용한 봉사활동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직접 나서가지고 지금 경포 해변에 있는 쓰레기 줍기 행사를 하고 있고 위 상의 같은 경우에도 잘 보면은 빠이빠이 플라스틱 백이라고 해서 바이바이. 예, 그리고 빠이빠이 플라스틱 백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 말로 하면은 비닐봉지인 거죠. 비닐봉지 사용 줄이고 전체적으로 플라스틱을 줄여가지고 해양을 바다를 보호하자. 사실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주도보다 훨씬 더 큰 플라스틱 섬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바다에서 쓰레기 같은 것들 조심해서 버리고 가지고 간 것들 같은 경우에 제대로 다 수거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바다와 어떤 환경을 깨끗하게 하자는 것인데 한 박자 빠르게 지금 이제 바다의 여름에 어떤 그 쓰레기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번 여름에 조금 더 깨끗한 동해안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방문은 강원도 새마을회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작년 12월부터 김 여사는 지역 새마을회들과 봉사활동을 함께 했다는데 5번이나 되네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봉사활동을 그동안 꾸준히 해오신 모양입니다. 사실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외교 무대에서는 외교에 나가서 이제 활동하는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이제 봉사활동이 상당히 이제 위주가 되지요. 작년 12월 8일 부산을 시작으로 해서 대구, 포항, 대전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강릉에 이르기까지 네. 이와 같은 이제 봉사활동이 쭉 이어졌다는 것인데 약자와의 동행 차원에서도 그렇고 환경이라든지 문화 이런 분야는 대통령 배우자가 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야고 또 활동해야 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대학생들과 함께 그 해수욕장 정화 활동에도 나서서 이와 같은 지근거리에서 우리 시민들을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또 좋은 의미의 선의의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한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최 변호사가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김 여사가 그 봉사대원들과 함께 입은 티셔츠 특이한 거죠. 이 페트병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그런 티셔츠라죠. 그렇습니다. 그 섬유 자체가 플라스틱 백, PET 백, 병을 활용을 해서 만든 것이니까 재활용해서 환경을 좀 생각하는 그런 옷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플라스틱 비닐을 사용을 줄이자라고 그런 메시지가 담긴 옷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사회적인 어떤 효과가 있었던 그 유효한 캠페인이 아니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김 여사는 이어서 동해안의 전통시장을 방문했는데 여기서는 재활용 아이스팩을 전달하기도 했다고요. 그 사실 주부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스팩이 환경에 있어서 상당히 악영향을 미친다는 걸 평상시에 늘 실감을 하거든요. 네. 요즘엔 그래도 물만 얼린 아이스팩이 있지만 예전에는 그 안에 이제 젤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거는 재활용도 안 되고 쓰레기에 넣어버리면서도 내내 아주 마음에 환경에 걸리곤 했었는데 이제 강릉에 유명한 시장들이 있습니다. 중앙시장도 유명하고 이제 성남시장이라는 곳도 있는 모양인데 여기 이제 상인회에 가서 재사용할 수 있는 아이스팩을 직접 전달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름 하계 휴가철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도 오실 텐데 이분들이 와서 시장에 와서 물건 구입하고 하실 때 아무래도 수산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스팩이 꼭 필요하고 그러니까 요걸 좀 꼭 써달라 하면서 어시장 상인들에게 기부도 하고 좀 활용을 부탁하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네, 김 여사가 이 전통시장을 찾아서 여러 가지 먹거리들을 직접 샀는데 그중에 한 장면 직접 보시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때요? 경기가 그런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서 다행이네요. 네. 너무 많이 쓰시는데.
여행을 갈 필요가 있나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래갖고 또 오시기를 본점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은 좀 많이 오시는 편이에요. 네. 강릉 산불로 인한 그 어려움을 직접 듣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품권을 일일이 세서 줬는데 저게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네. 온누리 상품권, 우리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일정 부분 할인도 해주다 보니까 특히 주부들한테는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그 준비를 하신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해산물 소비가 떨어지고 네. 이런 부분, 특히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에서 또 동해안을 찾아서 그런 부분을 규탄하고도 했습니다만 지금 그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오염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민생을 좀 돌보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 돈도 쓰고 그 어산물, 그 수산물뿐만 아니고 감자떡, 과일 뭐 이런 그 강원도의 어떤 그 토산물 이런 부분도 이렇게 쓰면서 경제를 좀 더 살리고 또 해산물, 수산물 이런 것들도 소비를 촉진하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남기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과일이며 떡이며 직접 산 김 여사는 이 음식들을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좀 보내달라는 주문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도 보겠습니다. 이게 10시 종류를 5개가 50개 그렇죠. 아, 50개면요? 제가 언제가요? 오늘 안까지만 갖다 주세요. 아, 오늘 안까지? 네, 저희 어디 보내야 되는데 네. 수원에서 어떨까요? 수원도 좋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드실 거나 좀 이렇게 물렁물렁하고 유명들이 있거든요. 네, 산오징어, 멍게 등을 직접 시식도 했고 냉동 포장을 해서 서울로도 가져갔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후쿠시마 문제와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행보죠?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뭐 지도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회 먹방 연속 릴레이로 지금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이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게 되면 결국 그 손해라고 하는 것이 일반 뭐 횟집, 소상공인 여러분들 또 수산업 종사자 여러분들께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그거 조금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산오징어, 회, 멍게 이런 걸 굉장히 좀 좋아하신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네. 직접 시식도 하고 또 구매도 하고 이래서 또 얼려가지고 서울로도 일부 가져가고 또 과일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해서 현지에 계시는 노인분들께 직접 전달도 하고 그래서 아까 보니까 복숭아도 우리가 깎아먹는 거 있고 물렁물렁한 게 있는데 말랑한 거 위주로 이제 골라서 아마 구매를 하신 모양입니다. 저렇게 이제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늘리는 행보는 뭐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시장 상인들이 여기저기서 기념 촬영 같이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요청이 밀려드니까 김 여사가 기왕 찍을 거면 홍보를 위해서 그 상인분 간판이 보이게 찍자 이렇게 또 화답했다고요. 아시다시피 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레이디가 되시기 전에 공연 기획 홍보 전문가였습니다. 이른바 나름대로 그 성공한 기업가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그 상인들이 이게 산불도 나고 관광객도 들어서 정말 힘들어요라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이 홍보 대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상호까지 나오는 것으로 사진을 찍자라고 즉석에서 제안했는데 네. 나름대로 어떤 본인의 경험, 어떤 전문가로서의 그런 그 홍보에 대한 어떤 노력이 좀 빛을 발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보면 유럽 여행 가서도 그냥 교회 성당만 찍으면 어딘지 몰라요. 맞습니다. 네. 그 현판이 있어야 그렇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기업을 네. 해본 사람으로서 알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는 밤늦게까지 또 이 행보를 이어갔는데 합창 올림픽이라 불리는 행사가 지금 우리 강릉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합창 대회. 이 대회가 열흘 넘게 지금 강릉에서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개막식 축사를 맡았다죠? 네, 일종의 이제 문화 행보로 볼 수 있을 텐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 않았나 싶어요. 강릉에서 이 세계 합창 대회라고 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행사가 열렸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개막식에서 축사도 맡았다고 합니다.
예술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그 주제의 축사를 통해서 뭐 지금 세계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왔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부인이 와서 이렇게 축사를 해주게 되면 그 행사의 격도 올라가고 또 많은 우리나라 참가자들에게도 이제 격려의 의미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2023 강릉 세계 합창대회 개막식에서는 이른바 이 타종 퍼포먼스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개막식 모습과 함께 이 퍼포먼스도 함께 보시죠. 3, 2, 1.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릉 세계 합창대회 개막식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서로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음악을 넘어 아름다운 감동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술로서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합창의 위대함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국경을 뛰어넘어 깊은 우정을 쌓게 해줄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계에서 합창을 가장 잘하는 팀들, 뭐 우크라이나 대표까지 왔다고 하니까 지금 강릉에 아주 그 소리의 대향연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합창대회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국제 행사입니다. 그 의미도 남다르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강릉 세계 합창 대회이고 부제가 재밌습니다. 세대와 국경을 뛰어넘는 감동. 그리고 또 지구촌에 울려 퍼지는 평화의 하모니. 나름대로 그 컨셉을 참 잘 잡은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그 강원도가 이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강원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 행사로서 기획을 했는 것 같은데 다가오는 13일까지 11일간 된다고 하니까 네. 강원도에 가실 분들은 가셔서 함께 이 음악을 즐기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유럽 대회에 우리 팀이 갔었던 것을 TV로 제가 봤는데 예선을 겨우 통과했어요. 이게 엄청난 그런 수준 높은 대회입니다. 그래서인지 참가자와 관계자들만 해도 8,000명이 넘습니다. 개막식을 축하하기 위한 관계자들 아주 뭐 쟁쟁하네요. 네, 그 인터쿨루트 세계 랭킹 5위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실력자들이 모양입니다. 벨기에 아마랑스 팀이라는 이 유명한 팀을 비롯해서 34개국에서 324개 참가팀이 왔어요. 이야, 전부 다 하나같이 뭐 세계적인 팀들이죠. 그렇죠. 8,000명이 하모니를 이루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김건희 여사도 지금 방금 참석해서 축사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만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물론이고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네. 또 뭐 지역구가 있는 광성동 의원 등을 비롯해서 많은 그 내빈들도 이제 참석을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쟁 중이지만 우크라이나의 그 보그닉 소녀 합창단이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이 팀들도 왔고 또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합창단도 있고 다양한 국적, 인종이 모여서 또 한 목소리를 내는 이런 다양한 합창단들이 모여서 총 8,000여 명이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참 그 국제적인 행사로 봐도 굉장히 규모도 크고 의미도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금 지나간 얘기긴 합니다만 베트남에 뒤늦게 열풍이 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윤 대통령 내외의 베트남 국빈 방문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베트남 현지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다고요. 심쿵. 네. 이게 저희 한국에서만 있는 얘기인가 했더니만 베트남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심장이 쿵 내려갔다고 할 정도의 어떤 우리 감동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거기 나오니까 아오자이를 입고 국가주석 부인과 차를 즐기는 대한민국의 영부인.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영부인으로서 그 베트남을 방문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지만 심쿵이란 표현이 현지 언론에도 나왔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심쿵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고 아오자이 아시다시피 그 베트남 전통 의상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입은 첫 대한민국 영부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오자이란 옷 자체가 상당히 여성성을 강조하는 그런 옷 아니겠습니까? 네. 그 모습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베트남 그 현지의 국민들한테 어필을 했고 그 모습이 뭐 영화 배우인 줄 알았다. 이런 정도로 상당히 칭송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고 또 그 주석 부인께서는 이렇게 그 좋은 우리 그 옷을 입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한국에 가면은 한국의 한복도 한번 우리가 입어보겠다. 그런 답가를 했다라는 후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특히 화제가 됐던 건 바로 다음에 나눌 그 대화고요. 사진입니다. 베트남의 전통복이죠. 이 아오자이를 착용한 한국의 영부인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장면이 화제가 됐어요. 네, 근데 저 베트남 측에서 아주 잘 어울리는 색상을 좀 선정해서 증종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녹색이죠? 듭니다. 초록색인데 약간 이중색이라고 그럴까요? 다양한 색상들이 그 바닥에 이렇게 있는 그런 질감의 색감의 옷으로 만들어진 그 아오자이, 그 덤 여사와 함께 저렇게 이제 뭐 다과도 나누고 여러 장면들을 보니까 정말 잘 어울려서 베트남에서 특히 더 관심을 가진 모양입니다. 만약에 외국 영부인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는데 한복을 증정했는데 그 한복이 너무 잘 어울리고 그러면은 누구나 또 관심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이제 특별히 처음으로 그 한국의 영부인이 저렇게 아오자이를 입게 되니까 굉장히 좀 친밀감을 느끼는 그런 그 장면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또 특히 잘 어울리다 보니까 특히 아마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가 나왔고 또 베트남에서 우리 한국어를 제1 외국어로 선정할 만큼 네. 관심이 높은데 아름다운 나라 한국에 어울리는 영부인이다. 이런 평가도 나왔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그 베트남어 인사 신짜오인가요? 그것도 네. 화제가 됐죠. 네. 네,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나라의 습속을 사랑한다는 거. 비외교적인 그런 대단한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현조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간담회도 열고 다시 한번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사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